우리 지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KCTV 이슈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네네.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 공장 같이 큰 대형 제조업이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공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인허가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또 여기에 이제 공장 건설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즉 돈 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최근에 이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이제 지역 경제인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또 법인 출범을 위한 사업 규모 변경과 또 투자 유치 등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설명도 곁들였고요. 네, 이렇게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가 간담회를 가진 걸 보면 좀 지역 기업들이 앞으로 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지역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야 사실 성공적인 모델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간담회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둬서 기존에는 이제 광주시가 주축이 됐다면 이번에는 광주시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이렇게 함께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광주에 좀 대형 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1차 벤더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 또 중견 기업, 네. 또 건설사 이런 회사들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업인 광주 완성차 공장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분들도 사실 이제 정확한 설명을 듣지는 자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한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그 로드맵까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대담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로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대화가 오갔나요?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요, 우선 이제 사실 앞부분만 이제 공개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이제 광주 완성차 공장 합작 법인에 대한 이제 평가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현대자동차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만큼 이제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아마 현대차가 아마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큰 부분이 이제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위탁 생산할 이제 소형 SUV를 알고 있는데 이 경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지금도 일각에서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즉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은 현대자동차나 광주시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노사 협력과 정부 지원이라는 이제 안정성이 이제 더해지면서 완성차 공장의 합작법이 이제 지속 가능성, 가다가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이제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텐데 일반 기업으로 해서 기업은 사실 또 투자 수익이 담보가 돼야 투자를 하니까 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좀 주목을 끌만한 게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연성과 디지털화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이 세 가지 콘셉트 공장으로 설계한다. 이런 계획들이 좀 설명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기존에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정도 나왔는데요. 일단 올 상반기에 이제 6월 이전에 이제 뭐 조만간이겠죠. 이제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고 하반기에 일단 공장이 좀 이제 착공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2년 후인 2021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공장을 완공한 후에 이제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 이런 계획들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간담회 다음 날 주요 뉴스들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사업비와 공장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어떤가요? 일단 뭐 그런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고 공장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에 비해서 한 1,200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한 5,700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최종 발표를 했었고
공장 부지 면적도 당초에는 62만 평방미터였는데 60만 제곱미터로 약 2만 평방미터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제 공장 부지의 면적을 좀 줄이고 또 사업비를 좀 축소한 것은 투자 수익과 효율성을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이것이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것이 적정하다.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고용 인력과 또 생산 대수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 능력, 캐파시티라 그러죠. 생산 능력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뭐 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그 10만 대 생산 능력에 이제 고용 인원도 이제 당초에 발표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지속성과 이제 확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투자 규모와 이제 효율성을 좀 극대화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계획대로 된다면 오히려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뭐 은행 차입금이랄지 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각 좀 투자한 부분이 있거든요. 각각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좀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더 이것이 더 신뢰가 부족이 된다면 뭐 사업 추진에 더 탄력이 더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반가운 소식이 광주은행이 첫 투자자로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섰더라고요. 네, 광주은행이 이제 최근에 그랬죠. 이제 첫 투자자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송정우 광주은행장 이제 투자 의향서를 이제 체결을 하면서 이제 뭐 지역 청년 일자리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 발표했는데 뭐 광주은행이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은 다 했죠. 이제 규모가 언제고 얼마만 있고 언제 투자하냐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뭐 다른 기업보다도 광주은행은 아무래도 지역은행이고 또 여기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먼저 투자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의 다른 기업이나 또 광주 경제계들에서는 또 이렇게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이제 사실 관건이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데 이제 5천억 중에서 뭐 한 3, 4천억 정도 이상은 이제 지역 기업을 포함해서 이제 외부 자본을 좀 유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이제 광주은행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발표한 곳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참석했던 기업인이나 또 여기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도 자본 관심은 많아요. 이제 관심이 많은데 과연 이제 수익성이 이제 이 회사들은 사실 뭐 몇십억이 투자할지 몇백억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성을 분석을 해보고 투자를 할 예정인데 관심은 많고 이게 이제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면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진행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광주 동구가요,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아주 좀 반가운 소식이죠.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요. 광주 동구가 아동 친화 도시 인증 그러니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이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동구는 2017년부터 2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아동과 여성 또 고령 3대 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아동 친화 도시라면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아동 친화 도시인데요. 이제 유니세프가 정하고 있는 아동 친화 도시는 좀 규정이 좀 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의 이제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요. 아동의 의견을 이제 고려한 정책이랄지 각종 법, 또 프로그램 예산 편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불평등과 차별을 없앤 아동의 권리 보장 등 한 10여 가지의 기본 원칙을 이행하는 그 지역 사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이 이 각종 이제 규범이랄지 이런 기본 원칙을 충족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동구청은 여기에 맞게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또 조선대 사회복지와 연계를 해서 실태조사도 실시를 했고요. 또 아동 청년
청소년이 참여하는 뭐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랄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왔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일에 동구가 아동 친화도시 선포식을 갖기도 했는데요. 또 이와 함께 고령 친화도시 재인증에도 나서기로 했다고요. 예, 그 이제 5월 1일 날죠. 5월 어린이날을 이제 앞두고 5월 1일 날 이제 동구에서 아주 큰 행사를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아동 친화도시 이제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이제 선포식을 했고요. 네. 여기와 곁들여서 동구는 이제 고령 친화도시에 대한 이제 상당히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7년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이제 인증을 받아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치매 안심센터를 세우기도 했고요. 또 순회 치매 검진이랄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실 또 동시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이 되는 2기 고령 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동구가 그 전문가들과 이런 실무자들로 구성된 아주 탄탄한 팀을 구성을 해서 차근차근 구성을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동구가 지금 이 아동 친화 도시랄지 또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받게 된 이런 거에는 또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다른 구청보다도 동구가 좀 의미가 있는 게요. 동구는 광주 5개 구 중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동구는 사실 규모가 많이 줄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저출산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동구는 이와 같은 전국적인 경향에 맞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지역에 맞춤형 이렇게 정책을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것.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에 맞춰서 이제 각종 행정도 이제 주민의 행복에 맞춘 이런 맞춤형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 객관적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좀 그런데 좀 의미가 있고요. 따라서 동구는 아동, 여성, 고령 이 3대 친화 도시가 이제 인증을 받았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동구만의 복지 정책에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욱 의미 있는 소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동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 정책을 잘 추진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